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다들 코딩 잘하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스위프트 U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팀원분이 합류하게 됐어요. 백엔드 개발을 하시다가 이제 막 iOS 개발자로 전향 중이신 동료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iOS 개발자들은 뭔가 고독한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혼자였다가 팀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팀원이 생긴다는 즐거운 마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킹하는 코드를 async await로 제가 구현을 했는데 막상 이걸 새로운 동료분이신 카일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아, 이거 나 제대로 모르구나. 제대로 모른 채로 구현하기 바빴구나 싶어서 이 컨커런시 저도 카일도 마스터할 때까지 한번 달려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영상은 스위프트의 컨커런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이 챕터에 대한 제목을 고민하다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컨커런시에 대해서 관통하는 비율을 찾아가지고 그거랑 연관지어서 대제목을 Concurrency Journey라고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의미 없는 화면이에요. 뭔가 허전해서 그냥 띄워놨어요. 네, 이제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새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프로젝트 이름은 Concurrency Journey로 하겠습니다. Next. 원하시는 경로에 저장해 주시고 네, 새로운 뷰부터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뷰, 스위프트 UI 뷰로 만들어 주고요. Bus View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클래스로 버스 뷰 모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옵저버블 하고 이 버스 뷰 모델에는 퍼블리시드 되는 어떤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를 만들어 줄게요. 스트링 타입이고 초기 값으로 버스가 출발하기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버스 뷰에다가 선언해 줄게요. private var 뷰 모델은 버스 뷰 모델이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텍스트는 뷰 모델이 들고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프로퍼티가 될 거고 이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폰트 크기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라지 타이틀로 볼드로 할까요? 오늘 해볼 거는 do, try, catch, throw 에러 핸들링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해보려고 해요. async await을 하기 전에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버스 뷰 그리고 버스 뷰 모델을 통해서 에러를 핸들링 하는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버스 뷰 모델에는 펑크로 드라이빙 운전한다가 들어갈 거고 버스 안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값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변경을 해줄 때 매니저를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고 액티브 상태일 때를 나타내는 is active 불값을 하나 선언해 줄게요. 그리고 이 버스 매니저가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로직을 처리를 할 건데 func change display 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타입을 스트링 옵셔널 타입을 반환을 하고 is active 값에 따라서 이 스트링 값이 반환되게 해줄게요. 만약에 액티브 상태라면 리턴 하는 거예요.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리턴 nil을 반환해 줄게요. 그래서 매니저를 만들어줬고 let 매니저를 버스 뷰 모델에다가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빙 되면 전광판이 바뀌어야겠죠. let new display는 manager.change display다. 보면 new display가 스트링 옵셔널로 나올 거예요. 네, 스트링 옵셔널로 나오고 있죠. 옵셔널을 벗겨줍시다. new display는 new display. new display의 값이 있다면 내가 들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값을 new display로 변경을 해줄 거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버스 뷰 텍스트가 on 탭 제스처일 때 뷰 모델이 들고 있는 드라이빙을 호출을 해줄게요. 그러면 텍스트가 선택이 되면 뭔가 드라이빙 실행이 되고 드라이빙 실행이 되면 매니저 체인지 디스플레이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is active가 false니까 여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지만 터치를 했는데 이게 터치가 된 건지 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오케이, 그러면 에러를 추가로 한번 보내봅시다. 체인지 디스플레이에서 튜플 형태로 에러까지 같이 한번 보내볼게요.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에러도 함께 옵셔널 형태로 튜플로 보내겠습니다. 리턴도 수정이 돼야겠죠. 네, is active라면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 타이틀은 값이 있을 거고 에러는 nil일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는 타이틀은 nil이고 에러가 넘어와야겠죠.
에러 중에 URL 에러, 스위프트의 기본으로 있는 에러 타입을 하나 선언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여기 드라이빙 로직도 바뀌어야겠죠. new display가 아니라 returned value라고 해줄게요. 이건 지워주고 returned value를 클릭해보면 오케이, manager.change display가 여 타입을 반환하고 있으니까 returned value도 똑같겠죠. 그래서 만약에 new display가 returned value가 가진 타이틀이다, 이게 옵셔널이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바꿀 거야, new display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returned value.error, 그러니까 에러가 나왔고 이게 값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error.localize description으로 할 거야. 에러를 내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게 스트링 타입이거든요. 클릭해보면.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꽂을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onTap 제스처일 때 지금 이 active가 false니까 이쪽으로 나와져서 텍스트가 쓰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변경이 되겠네요. 한번 터치 해볼까요? 터치. 오케이, 에러가 제대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타이틀이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두 개를 다 보내고 있잖아요. 타이틀도 보내고 에러도 보내고 닐로 보내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를 다 보내고 있어요. 이거 뭔가 비효율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매니저에 있는 펑션을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소드 이름은 그냥 심플하게 to로 붙여줄게요. change display to result 타입을 반환을 하게 해주겠습니다. result 타입의 success는 string 타입이고 failure는 error다. 이렇게 선언을 해볼게요. result가 익숙하지 않다면 일단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enum 타입이고 result라는 이름이구나. 그리고 제네릭하게 성공일 때, 실패일 때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failure는 에러 타입이구나. 네, 성공일 때는 success라는 타입이고 실패일 때는 failure라는 타입인데 failure는 where? 에러 타입이어야 된다. 에러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면 케이스 success일 때는 제네릭하게 들어온 성공 타입을 연관값으로 넣어주고 failure도 마찬가지로 연관값으로 이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리절트는 enum 타입.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액티브 상태일 때는 return 해주는 거예요. 점으로 접근하면 리절트에 대한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액티브라면 성공이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라고 적어주고 그게 아닐 때는 return failure 케이스를 넣어주고 연관값으로 마찬가지로 URL 에러 넣어줄게요. unknown으로. 그리고 드라이빙을 수정해주면 되겠죠. 코멘트 아웃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고 코드 폴딩 해주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change display to를 불러올 건데 일단은 something이라고 해볼게요. something은 매니저가 들고 있는 change display to 메소드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선언한 이대로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result 이름을 result로 바꿔줍시다. let result는 manager.change display to다 고 해주고 result는 스위치를 쓸 수 있어요. 성공일 때, 실패일 때 케이스를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성공일 때는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붙여주면 되고 success일 때 연관값으로 넣어놓은 얘를 new display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내가 뷰 모델이 들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new display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고 failure일 때 실패했을 때는 넘어온 걸 그냥 에러라고 하고 self.display는 error.localize description으로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onTap gesture일 때 드라이빙이 실행이 되고 result 값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바뀌게 되겠네요. 그러면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네, 이제 active가 false니까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true로 한번 바꿔볼까요? true라면 new display로 버스가 출발합니다가 성공일 때 연관값으로 넘겨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겠죠. 버스가 출발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가보면 이런 리절트를 반환하지 않고도 에러를 뱉으면서 코드를 빠져나가게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소드, 비슷하지만 다른
새로운 메소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func change display 3 그리고 throws 던진다고 얘기를 해줄게요. 반환 타입은 스트링이고 이전까지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is active라면 return 버스가 출발합니다. is active가 아닐 때는 실패한 거겠죠. 그럴 때는 throw 던져줍니다. 뭐를? URL 에러를. 그리고 드라이빙에서 change display 3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코드 폴딩 해주고 메소드에 throws가 붙고 나면 호출할 때 try라는 키워드가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try를 사용하게 되면 이 에러가 던져졌을 때 catch 구문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해주게 됩니다. 말로는 어려우니까 코드를 한번 볼까요? 우선 그냥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let new display는 manager change display 3라고 했을 때 에러가 뜰 거예요. call can throw 에러가 던져질 수 있는데 try라는 키워드 한번 시도해 본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본다고 작성을 해 주어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try를 붙였는데 에러가 던져지고 있고 핸들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new display는 manager.change display 3인데 시도를 해봤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할지 를 작성하기 위해선 do catch block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한번 해볼게. 뭐를? change display 3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한다. 그러면 열로 넘어가요. 내가 잡아볼게. 그 에러를. 그래서 catch가 되면 넘어온 애를 바로 이름을 붙여버리고 let error라고 이름을 붙여버리고 self.display는 error.localize description이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빌드가 되네요. 이제 컴파일러가 불평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에러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해줬고 성공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에다가 new 디스플레이를 넣어줄게.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만약에 이 try 붙은 키워드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다음 줄이 실행이 될까요? No, 되지 않습니다. 이 try가 실패하게 되면 바로 catch 블록으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돼요. 이게 do catch block. 그리고 이 catch let error도 어차피 에러가 나올 거니까 생략도 가능해요. 이렇게 let error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error.localize description 바로 작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try가 여러 개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복사해서 이름만 바꿔줄게요. try가 두 구문 안에 이제 두 개를 작성을 해줬어요. final display라고 붙여주고 final display 이렇게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try 구문이 실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의 try라도 실패하게 되면 다른 코드로 가지 않고 catch 블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do catch를 쓰다 보니까 뭔가 코드가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가끔 경우에 따라서 이 캐치 블록 안에 있는 에러 핸들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지우고 일단 다 지워볼게요. 그리고 이것만 남겨뒀습니다. 따로 에러 핸들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try? 라고 붙여줘요. 물음표. 이렇게 되면 원래는 change display 3가 그냥 string 타입을 반환하고 있는데 try? 라고 해서 이제 new display는 string optional 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값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f new display는 new display다. new display에 값이 있다면 self.display는 new display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따로 do catch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경우에 그냥 이런 거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에러가 떴을 때 유저한테 굳이 안 보여줘도 되거나 서드 파티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do catch 작성하기 귀찮다 싶을 때 try로 써서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겠죠. try?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try로 이렇게 옵셔널하게 값을 넘기겠다 했을 때
옵셔널로 넘기겠다 했을 때 아까 작성했던 거 그대로 일단 작성을 해볼게요. new display이고 self.display는 new display다. display는 try manager.change display for self.display는 final display 그리고 catch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try 물음표를 썼을 때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try 물음표도 있고 그냥 try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catch 블록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네, 옵셔널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다고 캐치 블록으로 넘어가진 않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캐치 블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에이싱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throws와 관련된 건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어떤 코드에다가 throws라고 키워드를 붙여주고 성공했을 때 말고 실패했을 때 에러를 던져주게 한 다음에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부를 때 try 키워드를 붙여줘야 되고 try를 쓰려면 이제 해볼래? 함 해보실? 이렇게 요 do 블록 안에 넣은 다음에 해봤는데 뭔가 이상해 라고 할 때 캐치 블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면 뭔가 아쉽잖아요. 하나 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파일에 작성하지 않고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 줄게요. 에러 뷰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에러 뷰가 있을 거고 모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에러 래퍼라고 해볼게요. identifiable 하고 id는 UID, let 에러는 에러 프로토콜을 let guidance, string type. 에러가 뜨면 이제 가이던스로 어떤 에러인지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이런 어떠한 에러 래퍼라는 모델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id는 에러 래퍼가 고유함을 나타내주게 하는 id 값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에러 뷰에서 이거를 구멍을 뚫어 놓고 래퍼 타입이고 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나중에 넣어줘야겠네. 그러면 뷰를 한번 구성해 봅시다. vstack 스페이싱은 30 정도, 텍스트로 버스 디스플레이 어류, 폰트는 타이틀 정도, 그리고 패딩 바텀에 조금 주고 이제 에러 래퍼가 들어가야 되는데 프리뷰를 한번 먼저 만족을 시켜 봐야겠네요. 에러 래퍼는 닫아주고 어떤 이넘 타입으로 디스플레이 에러라고 해볼게요. 에러 타입이고 케이스를 나눠주겠습니다. not drive time, case no bus driver 이런 식으로 어떤 에러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이넘 디스플레이 에러라는 모델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스태틱하게 래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러 래퍼고 에러는 디스플레이 에러 점 not drive time으로 할까요? 버스가 출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에러 래퍼라는 구멍이 뚫렸으니까 저 래퍼를 그대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러 래퍼를 바탕으로 뭔가 디스플레이가 오류가 된다는 걸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텍스트 에러 래퍼 점 에러 점 localize description. 이 에러 자체는 그냥 localize description으로 표현을 할게요. 헤드라인이고 텍스트 에러 래퍼 점 guidance, 그리고 폰트 캡션 바디 스페이서 넣어줍시다. 오케이, 그리고 패딩 탑에 좀 줄까요? 백그라운드를 울트라 씬 머테리얼로,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 16 이렇게 에러 뷰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버스 뷰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에러를 가지고 있는 래퍼라는 친구를 만들어 주고 에러를 담을 수 있게, 이 에러는 디스플레이 에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에러에 따라서 가이던스도 같이 함께 넣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버스 뷰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버스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뷰 모델에도 추가를 하고 버스 뷰에도 sheet 모디파이어를 추가해서 에러를 핸들링 할 수 있게 에러 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기 전에 여기 닫아주는 걸 안 만들어줬네. add environment dismiss private bar dismiss 라고 하고 여기다가 버튼 액션 레이블로 이미지 시스템 네임 xmark 그리고 로직에는 dismiss 그리고 폰트 라지 타이틀로 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이제 닫아지게 구성을 해준 거예요. 네, 버스 뷰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버스 매니저부터 func change display with error 라고 할게요. throws 키워드가 붙고 스트링을 반환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액티브라면 return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던질 거예요. 에러를 던지는데 아까 enum 타입으로 선언을 해줬죠. not drive time 그리고 버스 뷰 모델에도 로직을 새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func driving really 진짜 운전해? 라고 붙여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throws라고 키워드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self.display는 시도를 해봅니다. manager.change display with error 아까랑 다르게 두 캐치를 안 썼는데도 지금 넘어가지죠.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던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 쪽에서 또 두 캐치로 작성해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뷰가 온탭 제스처일 때 driving really 해주는데 에러가 뜨겠죠? 오케이. throws 키워드가 붙었으니까 try를 해줘야 되고 try가 핸들링이 되고 있지 않죠 지금? 두 캐치 해가지고 이게 성공하면 뭐 그냥 driving really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여기 버스 뷰가 private bar 에러 래퍼를 하나 들고 이렇게 해볼게요. 에러 래퍼 아까 선언했던 거 옵셔널 타입으로 그리고 이게 실패하면 에러 래퍼는 아까 선언해줬던 거 캐치를 통해서 넘어온 이 에러가 들어갈 거고 가이던스에는 버스 운행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sheet 모디파이어를 쓰는데 아이템과 콘텐트를 써볼 거예요. 기존에는 is presented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걸 쓰게 되면 이 아이템에 변경사항이 있게 될 때 sheet 모디파이어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에러 래퍼 바인딩 되게 해주고 넘어온 건 래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전에 작성해준 에러 뷰가 뜨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넘어온 래퍼가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착! 어우 버스가 출발하군요. 이제 액티브가 true이기 때문에 false로 바꿔줍시다. 다시 착! 네 지금 에러가 뜨게 됐어요. 버스 디스플레이 오류라고 뜨고 버스 운행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뜨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에러 핸들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뷰에다가 이걸 작성을 했는데 이 친구 자체를 어떤 메인 앱에서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 뭔가 에러가 있게 될 때 이 값이 토글 되게 해서 시트로 뜨게 할 수도 있겠죠. 되게 간단하면서 처음에 알기 어려운 do catch 그리고 try throw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는 아마 이제 concurrency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concurrency를 또 하기 전에 이게 빌드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do, catch, try, throw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completion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전에 네트워킹 처리하던 거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async await로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에러 핸들링 do, catch, try, throw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오늘도 헤딩하지 않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